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김진표 회고록 후폭풍입니다. 자, 김진표 회고록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아마 김진표는요, 자신의 회고록 중에서 그 부분이 그렇게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정책 뭐 이런 데도 관심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에 자료를 배포할 때도 부동산 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정권 잃었다, 요 따구 소리를 했더라고요. 저는요, 적어도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정권을 내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내준 게 아니고요, 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내준 겁니다. 부동산이 오르면 자산이 늘어나는데 왜 그것 때문에 정권을 내주게 되죠? 재밌는 사실은요,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잖아요. 비판을 하면서도 그거 가지고 표를 딴 데 찍지는 않아요. 정말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표를 다른 데 찍는 이유는 개혁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거기에 부동산 가격의 그 인상이, 폭등이 부채질을 했을 뿐,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아무튼, 김진표도 그래서 지금 자신의 그 윤석열 관련된 발언이 이렇게 일파만파를 일으키니까 되게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급수습에 나섰어요. 윤석열도 수습에 나서고 김진표도 수습에 나서고, 윤석열은 수습에 나서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김진표가 대신 수습에 나선 것 같습니다. 아마 캐비넷을 열었다 닫았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 이유는 이 파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MB계 정치인들도 윤석열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어떻게 보자면 가장 탄탄한 세력은 이명박 계통, MB계열이에요. 이 MB계열이 윤석열 정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당장 이동관 같은 사람만 봐. 얘 MB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MB계에서 나서가지고 윤석열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윤석열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이고 상당히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수습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김진표 회고록. 자, 어제부터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가지고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도 행정안전부 장관이지, 예, 이상민 장관을 교체하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못하겠다. 교체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의심 가는 게 있어서 결정을 못하겠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상민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 억울한 거 아니냐. 자, 이게 김진표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죠. 윤석열이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전해지기 시작하자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얘기는 극우 유튜버들, 소위 말하는 이봉규인가요? 하여튼 그 이상한 아저씨, 그 사람이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해도 좀 심한, 그래서 그 양반은 약간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사고가 너무
편향도 좀 심한 편향이죠. 편향을 넘어서서 공상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상에 가까운 사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으로 보이죠. 그런 양반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 써서 떠버렸다는 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누가 조작을 했든 어쨌든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참사를 막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장관이잖아요. 그 장관이 그 일을 제대로 못했으면 책임을 지는 게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책임을 못 지겠다?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무튼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거들고 나섭니다. 그 무렵에 나도 그 얘기를 들었어 하면서 자신의 SNS에 자신이 들었던 얘기 그걸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시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태원 거기는 뭐 먹을 것도 없고 술집도 없고 볼거리도 없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갔겠어? 이해가 안 돼. MBC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좌파 언론 놈들이 말이야 사고가 나기 며칠 전부터 자꾸 사람들이 몰려가라고 유도하는 방송을 내보내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사람들이 몰리고 내 주변 사람도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치고 그랬던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의혹을 밝히지 않고 장관을 내쫓았다? 야 그건 안 되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면 아닙니까? 자, 윤석열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얘기를 나도 들었다 라고 한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나 그런 적 없어 라고 발뺌을 하기 시작했죠. 김진표가 멋대로 왜곡했다. 독대를 해줬더니 독대 내용을 멋대로 왜곡했다. 개탄스럽다 라고 했대. 나 진짜.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완전히 그런 말을 안 했다는 아니야. 그죠? 하긴 했나 봐. 그지? 자,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분위기가 가라앉거나 좀 진정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은 분위기가 좀 가라앉거나 뭔가 좀 진정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윤석열 정권이 그랬잖아. 시간 끌어서 진정되면은 또 이게 얼렁뚱땅 넘기거나 또 바이든 날리면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진실이 뭔지 헷갈리게 만들거나 진실 공방으로 자꾸 끌고 가거나 요렇게 만들잖아요. 이게 검찰이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처음 일이 빵 터졌을 때는 그냥 냅두다가 시간이 살짝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걸 진실 공방으로 끌고 가. 그래서 아닐 수도 있다. 뭐 조작이다. 요런 얘기를 막 끌고 나가면서 오히려 말한 사람, 폭로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뭐 이런 희한한 얘기, 이런 희한한 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폭로한 사람이나 진실을 말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저질스러운 수법을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진실을 숨기기 위한 기득권자들의 악습과 패단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진실이 폭로되면 그 진실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 말하는 사람을 공격을 해서 그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감옥에 가두거나 그 사람을 도덕적으로 공격해서 이게 사람들한테 무엇이 사실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수법을 많이 쓰죠. 이게 검사들이 많이 쓰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가장 악질적인 기득권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런데 이게,
윤석열 뜻대로 지금 잘 안 되는 분위기예요. 당장 그 국힘 내부에서조차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승민 의원 역시 대표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 같은 경우는 대놓고 그냥 윤석열을 욕했지. 그런데 뜻밖의 장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튀어나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했던 진수희 장관. 이 양반이 갑자기 뻥 하니 윤석열 비판에 가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폭로까지 제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진짜 문제를 더 확산시키기 시작합니다. 윤석열은 이걸 빨리 좀 수습을 하려고 하고 이걸 김진표를 어떻게든 간에 거짓말쟁이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끝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진수희가 가담을 해버린 거야. 문제는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상민 장관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이 또 알려져 있잖아요. 굉장히 신뢰하고 아끼는 후배. 제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드리면 그 직후에 여의도 연구원 차원에서 이상민 장관 이제 경질을 해야 된다라는 보고서를 용산에 올렸다는 거죠. 올렸는데 그 보고서를 접한 대통령께서 엄청나게 소위 요새 말로 경로 하시면서 어떤 XX가 이거를 올렸어 라고 하시고 나서 그 직후에 여의도 연구 원장이 잘렸거든요. 유가족들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그 마음의 상처인데 이거보다는 그 이상민이라는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함이 더 중요했다는 건가? 이러면 대통령을 하시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는가 이거를 제가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깊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좀 깊은 회의감이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 유행어처럼 얘기했던 얘기, 자괴감이 든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진수희 이 전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 이 사람을 내쫓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게 그때가 처음이 아니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김진표가 폭로한 그 얘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에피소드를 공개한 겁니다. 이상민을 경질해야 한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만들어졌는데 그 보고서를 올렸더니 윤석열이 발끈해가지고 어느 새끼가 이걸 올렸어? 라고 해서 결국에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 경질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의도 연구원이 지난 이 총선 기간 중에 제 역할을 못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장이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랫동안 공석이었고 제 역할을 못했던 이유가 이상민 나가라, 이상민 내보내야 된다 라는 연구 결과를 올렸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진수희 전 장관이 한 겁니다. 자, 아니라는 반박이 당장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벌써 이제 일파만파 포함은 번져버리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윤석열을 손절하겠다는 사람들이 슬슬 더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대놓고 이제 MB계 내에서도 그러면 윤석열을 손절하려는 건가? 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진수희라는 사람이 참 위치가 좀 애매한 것이 박근혜하고 가깝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사람은 이명박 때 장관을 했으니까 이명박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진수희라는 사람이 적어도 그러니까 국힘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새누리당
요쪽 계통, 오래된 그 사람들 그쪽 계통에 박힌 돌인 거는 분명한 거죠. 고인물인 거야. 그러니까 국힘당의 고인물 요쪽에서 벌써 윤석열에 대한 비토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고, 그동안에 쌓였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하나씩 둘씩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슬슬 손절을 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손절 치려고 그런다? 네. 한동훈도 손절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뭐라 그런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거 아니냐. 아유, 그럴 일은 없지 않냐. 뭐 하다가 갑자기 그 2년 전 얘기를 왜 꺼내? 라는 좀 엉뚱한 반응을 내 보입니다. 이거는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손절을 할까 말까 망설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서 지금 눈치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힘당의 다른 지지층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나? 이걸 보는 거죠. 솔직히 지금 이 음모론, 이태원 사태 음모론 요거 윤석열만 믿는 게 아니잖아. 그죠? 솔직히 윤석열의 생각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힘당 애들, 얘네들 다 비슷한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국힘당 코어 지지층 얘네들 비슷한 생각 솔직히 다 갖고 있었고, 걔네들 딴 데 가서 사석에서 얘기해봐. 다 비슷한 얘기를 할걸? 뭐 각시탈 어쩌고 저쩌고, 식용유를 뿌렸네 어쩌네, 뭐 토끼 가면이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 한 애도 되게 많을걸요? 아니, 그런 생각이 평범하게 많이 깔려있을걸요? 그러니까 한동훈 얘도 손절 칠까? 하다가도 자기 지지층을 가보니까, 손절 안 해도 되나?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쨌건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 지들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분명한 거죠. 게다가 한동훈 지도 보면은 지가 솔직히 그때 마약 수사를 해야 되네, 희생자들이 뭐 마약을 먹었니 안 했니 뭐 이런 수사하고 막 그러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당시 희생자들한테 마약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본인도 뭐 떳떳한 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파만파 계속 번지는 거지. 이대로 가면 이 말 자체를 가지고 윤석열을 또 끌어내릴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차대한 상황에 김진표가 태세를 전환해 버립니다. 야, 이 진짜 그래, 어쩐지 김진표가 갑자기 윤석열을 까는 얘기를 한다 했어. 맨날 이렇게 윤석열을 싸고 돌더니 갑자기 윤석열 욕하는 얘기를 한다 그래서 웬일인가 했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태세 전환에 나섭니다. 의도와 달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의도와 다르대. 의도?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를 얘기해야지 의도를 얘기를 하라고? 누가 네 의도가 궁금하대? 우리는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의도라니 뭔 개소리야. 자, 김진표가 갑자기 태세 전환한 겁니다. 그러면서 SNS에 이렇게 절절히 올렸어요. 그러면서 평소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 높게 평가를 했느니 회고록에서 언급한 거는 고심을 읽을 수 있었다는 등, 이러니까 갑자기 국힘당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아니면 말고식이냐는 등 그러니까 김진표는 지금 뭐냐, 자신을 바쳐서 윤석열을 쉴드 치겠다라는 그런 태도 보이는 거죠. 아니 이런 이 개짓거리가 다 있어. 이러니까 수박 진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얘가 갑자기 윤석열 비판에 가담한다 했어. 그래서 야, 얘도 지금 분위기 파악했나 보다 했더니 역시나였어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한 거지. 졸았나 봅니다. 캐비넷이 열렸나?
지난번 우리 21대 국회에서 고비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김진표가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확 틀어놓는 바람에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경우가 꽤 많았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다 된 밥에 코 빠뜨린 그런 상황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짜증나고 열받습니다. 그죠? 분위기 전체가 되게 좋게 흘러가고 있었고, 다음 주에 이제 과연 여러 가지 이 개혁 입법이라든지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착착 진행될 상황이었는데, 결정적으로 분위기를 확 흐려놓는 윤석열 쪽 힘을 갑자기, 아니, 지가 가만히 있었으면 차라리 변수가 안 됐지. 오히려 이렇게 희한하게 끼어들었다 빠지는 바람에 오히려 윤석열의 길을 살려주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정말.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김진표가 이런 말을 해봤자 그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참 김진표의 태도를 보면서 저런 자가 국회의장이었다니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자를 국회의장으로 뽑았던 21대 국회의원들 정말 밉습니다. 해도 너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자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180석이나 되는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개혁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래요. 속상합니다. 속상해. 지금 이제서야 하나씩 둘씩 느끼게 되는 거죠. 김진표는요, 아마 이제 다음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김대중 재단 이사장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런 거 못하게 우리가 진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편지 쓰기 운동이라도 해서 김진표는 절대로 그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병석 같은 사람 보세요. 정말 이가 갈리지 않습니까? 비열한데 비겁하기까지 하잖아요. 참 열받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댓글 한번 볼까요?